자, 국악개론 학생들 오랜만에 만나죠. 추석 연휴는 잘 보냈습니까? 요즘 워낙 또 세상이 이러니까 추석에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나는 또 개인적으로 공연이 있어서 추석 연휴 중간에 공연도 하고 갑자기 일이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 이제 국악개론이 3분의 1 수업을 또 지났고 이제 10월이 들어왔고 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뭐 숙제 좀 낼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종묘 재래학을 할 텐데 그 이전에 어 제가 과제를 하나 낼게요. 잘 들어야 됩니다. 문자에도 남겨놓겠지만 여러분이 요즘 이제 공연이 계속 이루어져요. 사실은 100% 이제 수용을 못 하겠지만 20% 30% 정도 해서 공연장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리포트를 하나 써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성 아트피아, 대구 수성 아트피아에서 10월 14일인가 15일부터 할 거예요. 그 홈페이지 꼭 들어가 보시고 월드 뮤직 페스티벌을 합니다. 거기에 원래 이제 개막 오프닝 공연으로 어, 제가 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국악을 베이스로 하는 이제 퓨전 밴드가 있는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재미가 있는 공연들을 해요. 근데 이게 5월달에 이렇게 밀려져서 지금 이제 10월 15일부터인가 그렇게 할 거예요. 15, 16, 17, 18 이렇게 이제 4일인가 14일 14일부터면 5일간 제가 자세한 일정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날 중에 하루를 택해도 좋고 어, 우리 공연을 와서 한번 보고 전부 다 무료 공연입니다. 무료. 그리고 선착순 30% 관객이 입장인가 그래요. 그, 저는 17일 날 제 공연을 와서 보면 더 좋겠죠. 근데 17일 날 공연, 17일 날 하루 종일 수성 아트피아 용조홀이나 무아콜 같은데 공연이 4번이 일어나요. 4번이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2개의 공연을 보고 감상문을 써냈으면 좋겠어요. 메일로. 저는 17일 날 오후 5시 40분에 해요. 토요일 날. 공연을 많이 보러 와줬으면 좋겠어요. 와서 함성도 지르고 소리도 지르고 막 일어서서 춤도 같이 추고 할 수 있는 공연인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또 색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악곡편을 공부했을 때 왜 제가 이 공연을 한번 와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수제천이란 곡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풍년이란 곡을 공부를 하고 감상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곡의 흐름을 그대로 퓨전 음악으로 만든 작업을 한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앨범에 수록된 곡이기도 해요. 이런 곡들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탄생돼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또 순기능도 있겠지만 또 역기능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공연장에서 지금 공연장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제 수업은 한 학기에 3번 공연을 보고 관람을 하는 감상평을 내는 건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17일 날 그날 4번의 공연이 있습니다. 괜찮은 공연들이 있어서 하루를 시간을 내서 전부 무료 공연이니까 용지홀이나 무아콜 작은 공연장, 큰 공연장을 옮겨 다니면서 여러분 공연을 보고 최소한 2편 2회 2개의 다른 컨셉의 공연들 보고 나서 여러분이 그 감상문을 써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꼭 그 공연이 아니더라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연 2편을 보고 비교를 해서 감상문을 써내면 좋겠다. 좀 힘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공연을 관람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크게 행복한 것이고, 이게 공연 하나하나가 가치롭다라는 게 더 느껴져요. 나도 이제 여러분처럼 필드에서 계속 공연을 2, 30년씩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봤을 때 텅 빈 객석에서도 공연을 해봤고, 영상 촬영도 해봤고 한데, 객석에 그래도 20% 30%의 관객들만 있어도 그 박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리고 나 역시 또, 뭐, 공연을 또 보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음악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연장 한번 찾아와서 좀 힘들더라도 토요일 17일 10월 17일 토요일 날 양성필 프로젝트 그룹 필소굿이라는 팀과 또 그 외에 4개 팀들이 그날 하루 공연을 해요. 일요일도 공연을 하고. 그래서 좀 빨리 와서 뭐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와서 함성도 지르고 박수도 크게 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숙제도 하고. 자, 이렇게 공지사항을 제가 좀 마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수업을 잘 들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종묘제례학을 제가 수업을 할 텐데 이 종묘제례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라는 문제를 하나 냅니다. 기말고사에. 제가 문제를 냅니다 해서 문제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에 반드시 몇 개의 문제들 중에 한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교재도 여러분 꼼꼼하게 잘 보고 제 얘기도 좀 듣고 그리고 감상할 수 있는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끝까지 감상을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정말 위대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종묘제례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종묘제례학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링크를 걸어서 제례학이 실제로 제례학을 연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1시간짜리 정도 영상물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음 주에 아마 영상을 제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서 요즘 공연이 너무 많고 또 국악단에 내가 그 근무를 하다 보니 국악단 일도 굉장히 많아서 좀 시간을 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수업 올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영상을 제가 올릴 수 있으면 찾아서 올려드리고 종교제례학도 감상을 보고 감상을 문을 써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한 학기에 뭐 과제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내진 않으니까 2편 정도 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재 138쪽이에요. 미안합니다. 교재 138쪽을 이제 펴보시면은 제 3장 의식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식. 주로 이제 선조들은 의식음악이면 제례를 지내는 거죠. 제사를 지낸다. 굉장히 큰 국가적인 행사였죠. 종묘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 종묘는 여러분이 뭐 가본 사람이 있겠지만 안 가본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종묘는 조선 왕조의 그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셔놓은 거예요. 이 건축물은 종묘라는 이 사당은 방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원룸이에요. 원룸. 돌아가신 분의 초상화와 위패를 모셔놓은 원룸들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가로로 굉장히 긴 건축물이에요. 전통 건축물들 중에 아마 세계에서 이게 가장 가로로 긴 건축물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디선가 제가 그 문화유산 답사기인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고 방송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 종묘를 견학을 갔어요. 종묘 제례학을 보러 1년에 한번 종묘 제례학 시연을 합니다. 그 5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시연을 하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걸 굉장히 다큐 찍는 사람들이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어가고 또는 건축학도들도 종묘에 와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그 마당도 굉장히 넓고 높여서 돌마당이 쫙 있는 데다가 종묘가 이렇게 쫙 펴져 있습니다. 이렇게 쫙 종묘가 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방이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역대 뭐 태종 태세 문단세부터 쫙 들어가가지고 그 방이 뭐 19실인가 아무튼 방이 그렇게 있겠죠. 사도세자까지 그 종묘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세자는 원래 역적으로 돼서 못 들어갔 당시에는 못 들어갔는데 정조가 이제 복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역대 왕들이 이제 제례를 지내는 거죠. 선조들에게. 예. 제례를 지내는 장소가 종묘입니다. 굉장히 경치도 좋고 주변에 숲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서울 나들이 한번 가보세요. 예, 종묘는 굉장히 한번 가볼만 하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의식음악은 이 교재에서는 사실 3개 정도가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가 종묘제례악이고 두 번째가 문묘제례악, 그는 다음에 수업할 때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경모궁제례악, 제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자면 종묘제례악은 역대 왕들을 모셔놓은 곳이고 문묘는 공자 아시죠? 공자의 사당, 공자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들, 이렇게 100몇 명이 넘는 분들을 거기다 뭐 설총, 최치원 이런 분들하고 우리나라의 유학자들, 유명한 유학자들을 모셔놓은 곳이 바로 문묘예요. 그 문묘나 문성왕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호는 전부 다 공자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모궁은 뭐냐면 사도세자에게 제를 지내는 경모궁 제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묘 제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 읽어볼게요. 종묘 제략은 조선 역대 임금의 신의를 모신 종묘에서 이들의 제사 때 쓰이는 음악의 총칭이다. 제사 때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 종묘악은 조고, 조상들, 오랜 조상들의 문덕, 학식이 굉장히 뛰어났다. 학문이 굉장히 깊었다. 이런 걸 칭송하는, 노래하는 보태평. 자, 보태평 따라합니다. 보태평 지곡이다. 줄여서 보태평이라는 곡이 있고, 그 다음에 무공,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무술 실력도 뛰어나고, 용감하고, 그랬다. 이런 무공을 칭송하는, 정대업. 따라 해봅니다. 정대업.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그 두 가지 속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곡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종묘 제례악은 두 종류가 있다. 왕의 학식이나 문덕을 칭송하는 음악이 하나. 보태평. 그 다음에 싸움 잘하는 거. 두 개. 두 번째는 싸움 잘하고 막 격투 잘하고 지금 UFC 막 그냥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총도 잘 쏘고 칼도 잘 쓰고 이런 무공을 칭송하는 그 음악인 정대업이 있다. 그 가사들이 또 그렇게 있습니다. 악장 가사라고 해서 노래하는 사람, 그래 가무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은 옛날부터 융합이고 복합적인 거예요. 요즘 융복합 나오잖아요. 이미 5, 600년 전에 우리가 음악이다 그러면은 악가무가 토탈로 된 거예요. 그래서 멀티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 근대화 과정 겪으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너무너무 세분화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음악가들이나 예술가들이 한 전공을 계속 파도 뭐 물론 나쁜 거 아니지만은 그냥 멀티플레이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관련된 일에 대해서 멀티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죠. 그래 어쨌든 5, 600년 중에 수백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가무악이 하나에 묶어서 이걸 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의 문덕을 칭송하는 보태평과 무공을 칭송하는 정대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종묘 제례악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껴타리 조그맣게 하나 똑 떼어서 진찬이라는 곡이 따로 있어요. 진찬. 이거는 그냥 꽁지에 하나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진찬이라는 곡은 보통 오음계의 음악이 아니라 칠음계, 도레미파 솔라시도처럼 칠음계의 음계로 된 아주 독특한 음악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종묘제례악은 크게 뭐라? 보태편 그리고 정대업 두 가지 거대한 큰 모음곡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태편과 같은 음계에 고선, 응종의 두 음을 첨가하여 칠음으로 되어 있는 진찬이라는 곡이 따로 있다. 자, 이들 음악은 언제 이게 제작이 되었냐면 세종대왕 때 제작됐습니다. 세종대왕. 이런 거 보면 세종대왕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다. 그러기도 천재이기도 하지만 또 리더십도 있었던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뭐 혈연이나 지연 같은 이런 거 우리 요즘 막 엮여 있잖아요. 뭐 누구 라인이니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영화를 봐도 그렇죠. 천민 출신 사람을 등용을 해서 기술 좋은 사람은 기술을 만들게 하고, 예?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을 또 불러서 다 그 적재적소의 인재를 활용하는 그 능력이 뛰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뭐 과학 이런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왕이 세종대왕이잖아요. 글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글. 독자적인 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이 전 세계 국토의 0.04%를 차지하는 이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한글이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다. 1등입니다. 좀 대단하죠.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글로벌 어쨌든 그 큰 음반 시장 미국에서 그냥 탑이잖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 얼굴 노랗고 체구가 왜소한 우리 동양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예. 여러분들이 곧 10년 뒤에 아마도 각 그 분야에서 BTS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악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세종 때 제작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종묘제례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례 악무, 뭐 모임을 하거나 또 다른 또뭐 잔치 같을 때도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겠죠. 예.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 훌륭한 업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박연 여러분 들어봤죠? 저는 이 박연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음악 교과서에 뭐 우리 이런 거 있죠. 음악의 아버지 뭐 하이든 또 뭐가 있죠? 누구였지? 핸델 뭐 바하 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음악의 황제 베토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음악 교과서에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일까라는 박연 뭐 이런 사람들 신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 우리 악기의 황제는 누구일까? 여러분 모르죠? 가야금의 우럭, 금운고의 왕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칭송해야 될 음악가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하고 핏줄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른 사람을 음악의 아버지 하고 지금 칭송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그냥 서양 음악이 우리를 많이 잠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대화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뭐 국뽕도 아니고 국수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서양의 어떤 그런 역사에 절대 약하지 않은 굉장히 강력한 근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음악 문화가 있습니다. 음악 유산도 있고. 근데 이것보다 예, 뭐 생판 모르는 남이죠. 우리 한 100년이나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뭘까? 음악의 아버지 저는 이렇게 박연 아니면 우럭 왕사나 예?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자, 또 살짝 또 엮일러 샜네. 그래서 박연으로 하여금 아악을 정리했다. 아주 정갈한 음악들을 묶었다 했죠. 그 아악을 정리하게 하고 향악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곡한 거 맹사성 이런 분들에게 맡겨서 너가 어떻게든 우리나라 외국에 수입된 음악 잘 듣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음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인드가 세종한테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세종 때만 하더라도 종묘, 제향, 제례에는 아악도 쓰고 당악도 쓰고 향악도 함께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그냥 막 조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당악이 뭐예요? 완전 100% 수입된 음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중국 음악도 갖다 쓰고, 예. 또 중국의 그 이전에 또 뭐 송나라 뭐 이런 음악들도 갖다 쓰고, 그래 두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나라 음악을 안 하고 수입된 음악. 자,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사상에 지금 우리 뭐 밥하고 우리 진토부리 음식들을 이렇게 놓고 하잖아. 과일도 놓고. 근데 햄버거 놓는 제사상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외국 음악을 틀어놓고 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격이 되니까 세종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세종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39쪽. 세종 7년에 종묘 제례를 하고 돌아온 임금이 이조판서 허주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향악을 익혀왔는데 자 우리나라 음악을 평소에는 듣고 한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왜 역대 왕들에게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는 먼저 당악을 연주하고 종헌, 이거 나중에 설명합니다.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걸 종헌이라고 합니다. 종헌에 이르러서 향악을 연주하니 조상들이 평소에 듣던 음악을 쓰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고 또 아악은 본래 우리나라 음악이 아니니까 평소에 익히 듣던 음악으로 제사 음악을 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생전에는 향악을 듣고 죽으면 아악을 연주하니 어찌된 일인가 하며 못마땅함을 표했다라는 게. 그래서 왕이 리더가 있죠. 이렇게 딱 지시를 내리면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향악으로 만든 보태병 정대협이 탄생하게 된 계기이고 이유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아요? 자, 세종 17년. 세종이 7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17년에 이 보태평 정대협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는 또 차일피 뭐 미루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 됐겠죠. 어찌됐건 17년에서야 우리 향악으로 보태평 11곡, 정대협 15곡이 제정이 됐습니다. 박수 칠만 하죠. 자, 이것이 제사 음악이 아니고 조종, 선조의 왕들의 공덕을 기리고 개국 창업의 여러 어려움을 길이 기념하기 위해 국가를 설립한 초기의 고치악, 군악이죠. 중국계 군악과 향악을 참작하여 만든 것이다. 어찌됐건 뭔가를 모티브를 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의 보태평 11곡과 정대협 15곡은 다시 제가 조금씩 건너뜁니다. 11곡과 15곡은 세조 때 딱 와가지고 11곡과 11곡으로 딱 굳어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1곡이 남아있습니다. 정대협 15곡에서 4곡은 촥 날아가고 11곡 11곡씩 이렇게 축소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린 이유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가사도 만들어야 되고 곡조도 만들어야 되고 악기 편성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춤도 무용도 일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까 가무악이 다 한꺼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무까지 다 작곡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래서 그 가사의 내용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줄여서 짓고 곡의 순서와 공명도 바꾸면서 일대 개작을 하였다. 세조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죠? 딱 정리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이렇게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뭐 청황종, 평조와 계면조 이런 말은 여러분 무시하고 가세요.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별로 뭐 설명을 해봤자 시간만 걸리고 또 별로 의미가 없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되는 종묘악은 지금 세조 때의 음악이다. 정대엽 11곡, 도태평 11곡, 11, 11, 11, 11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슉 해서 붕 건너뛰어서 14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 악기 구성을 한번 보도록 중간쯤 보면요. 다음은 여기를 찾으시면 돼요. 다음은 그 위에 보면 뭐 정대엽 11곡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곡명이 나옵니다. 소무 이게 곡명이에요. 뭐 독경, 탁정, 선위 뭐 이런 곡들이 있는데 요거는 곡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쓱 읽어보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제례악에 쓰이는 악기들을 알아보겠다. 악기는 뭐가 있느냐? 그 하기 전에 악기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 악기의 특성상 배치를 두 군데로 합니다. 종묘 제례악은 마당에 딱 세팅을 하는 게 있고 마당에는 어떤 악기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당에서 계단을 올라서 대돌이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종묘에는 대돌 위에다가 또 악기군들이 세팅이 돼요. 대돌 위에 있는 악기군들을 우리가 등가라고 해요. 이거를 또 상월대라고 합니다. 상월, 마당은 하월대. 이거를 다른 말로 대돌 위를 상월대를 등가, 밑에 마당을 헌가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서 연주하는 것 등가악, 아래에서 연주하는 것은 헌가악.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세팅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마당에서는 보통 큰 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세팅이 되고요. 위에는 이제 음량이 비교적 그렇게 큰 막 소리가 나는 북 이런 종류보다 뭐 대금이라든지 부는 악기들 이렇게 많이 좀 셋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등가악과 헌가악, 대돌 위에 등가, 대돌 아래 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가악과 헌가악. 그 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악은 팔음을 구비한다. 이 팔음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음정이 10개가 있는 게 아니고 팔음이라는 건 악기를 만드는 8가지 재료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살짝 지나가고 금석, 사죽, 포토, 형목, 쇠, 돌, 실, 대나무, 포, 바가지, 흙, 혁, 가죽, 목, 나무 이렇게 8가지 재료로 만든 악기를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되는 게 아악이었는데 종묘 제례악은 뭐 그에 뭐 물론 8가지 악기가 다 구비는 되겠지만 당악기도 있고 향악기도 있고 악기는 이렇게 혼용을 해서 썼어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돌 위에 당상, 상월대라고도 합니다. 등가 악기는 편종, 편경, 방향, 당필이, 대금, 아쟁, 절고, 장고, 축, 박, 도창은 노래하는 사람 2인으로 되어 있고 당하 아래는 헌가 악기는 등가와는 거의 비슷하나 자 아까 이야기했죠. 큰 악기들 진고 굉장히 큰 북입니다. 서서 막 야구방망이 같은 거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쟁 대신에 해금 그리고 태평소와 대금 이 대금은 징을 이야기합니다. 큰 쇠붙이라고 해서 징꽝 소리 나고 태평소도 밑에 여기서 태평소는 음악은 정대읍에만 나옵니다. 무공을 칭송하는 정대읍에만 나오는 악기가 태평소예요. 그리고 이제 진고나 그 진 같은 큰 소리가 큰 음량을 칠 때는 전부 정대읍이라는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리고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대업 곡은, 자, 정대업이라는 곡은 요성이 많다. 요성의 비브라토를 이야기합니다. 흔드는 소리, 비브라토가 굉장히 많아서 향악적인 맛을 풍기고 있다. 예, 우리는 이제 출렁출렁 이게 표현을 많이 하는 흥의 민족이라서 또 그렇게 흥나고 그렇진 않아요. 제략이. 그러니까 근데 보태평에 비해서 약간 이런 이제 떨어주는 요성, 비브라토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향악적인 맛을 풍기고 있는데 뭐 특히 뭐 황이나 청황은 배무, 낮은 무나 그냥 무로 내려서 이제 음정을 약간 다운시켜서 이렇게 흔들고 임은 중으로 내려서 요한다 이게 이제 흔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 곡인 소무와 여섯 곡인 분음, 마지막 곡 영관에는 태평소가 들어간다. 이 세 곡에는 태평소가 들어간다. 태평소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정대협에서 태평소가 들어가는 음악은 몇 곡이고도 그 곡의 이름은 뭘까요? 세 곡이 들어가죠. 11곡 중에 3곡에서 태평소가 사용이 된다. 태평소 굉장히 음량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태평은 어떤 음악적 특징이 있느냐? 태평소를 쓰지 않으면서 비브라토도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냥 쭉 음을 뻗습니다. 쭉 장중합니다. 정밀 제대하기를 감상해 보시면 딱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태평과 정대 아주 희귀하여 정대역과는 다르다. 이 정도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태평과 정대협 음악에 맞추어서 이제 무용을 하는데 보태평 지무, 그 다음에 정대협 지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겠죠. 보태평 반주에서 추는 춤을 우리가 왕의 문덕을 칭송하는 춤이다 해서 문무라고 해서 문무. 그 다음에 정대협 지무, 왕의 무공을 칭송했던 음악에 맞춰 추는 춤을 정대협 지무라고도 하기도 하고 무무라고도 합니다. 무공을 칭송하는 춤이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손에 뭔가 다른 도구, 무구라고 하는데 이런 걸 다른 걸 들고 쳐요. 정대협 같은 경우에는 좀 무시무시한 거 들고 칼이나 도끼가 창 같은 거 들고 방패도 들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보통 요즘은 목금 그게 칼을 들고 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이나 약과 적을 이렇게 드는 거는 이제 문무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악기 하나를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무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두 개를 들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래하게 추는 춤을 우리가 일무라고 불러요. 일무. 자, 보겠습니다. 정대의 음악에 맞추어 주는 보태평과 정대의 음악에 맞추어 보태평 지무, 즉 문무와 정대의 지무, 즉 무무를 추니 이 제향에서 음악과 함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제사에 사용되는 춤을 따로 일무라고 부른다. 문무는 왼손에 약, 오른손에는 적을 들고 추며 무무는 목금이나 목창을 들고 춘다. 문묘제대하게 공자사당에서 춤을 뜰 때는 방패와 도끼 듭니다. 도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원래는 자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6일무라는 게 있습니다. 6일무 6명씩 도열을 촥 합니다. 그러면 6 곱하기 6이니까 6, 6이 36명이 되죠. 왕은 이렇게 6일무를 추는데 황제 국가인 중국에서는 이게 중국을 본땄는데 8일무를 쳐요. 그게 뭐 위험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88, 64, 그리고 64명이 추는 거예요, 춤을.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왜 우리가 그러면 6일 못 쳐야 되느냐? 8일 못 쳐야지. 그래서 무용수가 64명이 쫙 도열해서 춤을 춥니다. 제대학 맞추어서. 예, 보기 굉장히 웅장하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더 좋습니다. 6일무를 추었지만 지금은 8일무로 64명이 추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례학 의식의 절차를 우리가 알아봅니다.
집에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옛날에 우리 왕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이런 절차를 따라서 했다라는 걸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맨 처음 우리가 신을 만든 게 아니고 조상의 어떤 뭐 영혼을 우리가 믿는다면 영혼이 왔을 거다 이렇게 하겠죠. 신이라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맨 처음 신을 만든 영신내. 예, 자, 우리 조상님 오십시오. 우리가 이제 제상을 차렸으니 이때는 영신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희문이라는 곡을 9번을 반복해요. 9번 반복. 루프를 9번 뛰는 건데 그걸 갖다가 희문 구성이라고 불러요. 희문 구성. 희문 구성을 연주하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던 악사들이 연주하냐 하면 헌가에서 연주를 합니다. 마당에서. 잿돌 위에 등가가지고 헌가에서 연주를 하고 춤도 있어요. 춤은 보태평의 희문을 연주를 하기 때문에 문무를 추죠.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에는 어디에 있는 악사들이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춤은 어떻게 춘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낸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백을 드리는 전패례 왕에게 이제 비단 같은 걸 바치는 거죠. 이때는 등가에서 전패희문을 연주하고 전패희문이라는 것은 이제 희문을 굉장히 길게 늘려서 좀 연주하는 변주 약간 같은 건데 이 곡 역시 문무가 춤을 춰요. 문무 약과 적을 들고 무용수들이 춤을 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차림을 식찬을 드리는 진찬례인데 헌가에서 진찬 우리 아까 꼭다리 좀 있는 칠음계로 된 진찬이라는 곡을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무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 예상컨 때 먼지 날린다 음식 들어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절차에 보면 이렇게 무용을 생략하고 진찬이라는 칠음계를 연주하면서 그 각 방방에 19시를 걸로 기억이 나는데 19개 방마다 제상을 이제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해서 이제 우리 절도 하고 하는데 절도 숫자를 한번 올리는 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세자나 이렇게 해서 영의정이나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사람이 한 방에서 절을 하고 또 두 방째 들어가서 19시 지날 때까지 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 절차를 요즘 사람들 하락하면 정말 미치겠지만은 예전에는 우리 그 조상들이 함께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우주의 음악 같은 시공간의 어떤 개념을 초월한 그런 음악과 또는 행위일 수도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정말 대륙적인 어떤 그런 음악이 크게 나와 있어서 이 종묘제례와 연관했던 사람들이 정말 보통 음악학자들이 칭송을 맞이한 진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진짜 우주의 음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진찬내는 식찬을 드리는 진찬내에는 칠음계의 그 진찬이라는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때 일무는 하지 않습니다. 무용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초헌, 그 다음에 아헌, 종헌 이렇게 이제 술잔을 한 번 술잔 드리고 또 한 바퀴 빙 돌아서 또 두 번 술잔 드리고 또 빙 돌아서 또 세 번 술잔 드릴 때까지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제 절도하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첫 잔을 드리는 초헌례 이걸 초헌례라고 불러요. 헌관이 제1실신이 앞으로 가기 전까지 희문을 반복 연주하고 첫 번째 방으로 탁 들어서면은 기명부터 보태평을 연주해서 19실 그렇게 방이 19개 방이에요. 원룸이 19개를 가로로 그냥 1층으로 쫙 됐으니까 굉장히 넓겠죠. 그래서 이 19실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음악은 무한 루프를 하는 거예요. 11곡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대금이나 필이 관악기 부르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삼매경에 빠져서 그냥